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원영어고 박병준 쌤입니다. 드디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험 범위 마지막 강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19강입니다. 환율 변동에 의해서 경제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환율 변동, 그죠? 수요 혹은 공급의 변화로 인해서 환율이 변동을 하는데, 그 변동된 게 국가 경제 그리고 개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했을 때 여기가 몇 강 내용 18강, 그리고 여기가 몇 강 19강, 각각 18강 19강의 내용은 이렇게 된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면 되겠죠? 그죠? 얘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방금.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합니다. 국가 경제의 영향 보도록 할 건데요. 국가 경제에서는 수출과 수입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물가 변동과 관련된 내용, 세 번째로는 국가의 채무 관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출 변화 요인으로서 이제 총수요 총공급의 변화를 미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달러당 1,000원이었던 환율이 1,500원으로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입 제품과 수출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그죠? 100달러짜리 수입 제품이 있어요. 근데 100달러짜리 수입 제품은 10만원인데요. 원래 달러당 1,000원이었을 때는. 그게 1,500원이 되면서 15만원이 되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수입 제품이 비싸진 겁니다. 그죠? 비싸지니까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죠? 반대로 수출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 제품이 30만원짜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는 해외에 갖다 팔 때는 뭐 관부가세 이런 거 제외하고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300달러인데 1,500원, 달러당 1,500원이 되면서 200달러가 되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즉 가격이 매력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즉 수입 제품이 어떻게? 수입 제품의 수요가 감소, 수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 수입액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너 두 개나 넘어가 버렸네요. 근데 이렇게 순수출이 무조건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가격의 변화 비율이랑 수요 변화의 비율 간의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요, 가격 변화 비율이, 가격이 이게 싸지는 게 너무 싸지고 비싸지는 게 너무 비싸죠.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서 순수출이 무조건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300달러에서 뭐 100달러가 됐어. 그리고 10만원에서 뭐 30만원이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제품에 대한 수요량이 이런 거예요. 10개 정도 수요가 있었는데 뭐 11개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다섯 개 있었는데 수요가 5개였는데 수요가 오히려 3개 정도밖에 안 줄었다. 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계산을 그냥 단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얘들아. 그지? 10만원 곱하기 5 하면 얼마야? 수입 50만원이지, 그지? 수출 얼마야? 300달러 곱하기 10이니까, 그죠? 3,000달러, 그죠? 3,000달러가 수출 제품이야, 그죠? 수출.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된 거야? 수입하는 게 90만원이 된 거고, 그래서 30만원 곱하기 3에서 90만원이 된 거고, 색깔이 똑같아서 좀 헷갈린다. 100달러짜리를 11개를 팔아가지고 1,100달러가 된 거예요. 오히려 수입 그죠? 수입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증가한 건 맞는데, 오히려 매출액이라 해야 될까요? 그죠? 수입액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수출액도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수입 수출 제품의 가격 변화 정도가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순수출이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변화 정도보다도 이 수요량이 정말 변한 정도가 더 많아야 순수출이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샬 러너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마샬 러너 컨디션이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는 총수요가 증가한다, 순수출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국제 수지가 흑자 형태로 뭐 개선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 환율과 순수출 간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수업 시간 때 살펴봤었던 내용이 있죠. 그걸 한번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순수출 변화로 인해서 국내 물가가 변동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역시 똑같이 달러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노트북 생산에 드는 석유 배럴당 가격이 60달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했는데 그 60달러가 달러로 바꾸면은 6만원이었던 것이 환율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9만원이 되어버렸죠. 즉 노트북 생산에 드는 비용이 상승했다는 뜻이 되고요. 그것은 결국 노트북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노트북이라는 단적 예시로만 들어드려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체가 물가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원 같은 것들도 수입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게 된다면, 그죠? 환율의 상승은, 그죠? 특히 외국 자원의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비용 상승,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국가 채무가 또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에 진 빚이 10억 달러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요, 달러당 1,000원이었을 때 빚을 졌었다라면 뭐죠? 그 달러가 10억 달러를 먼저 졌어. 빚을 10억 달러를 먼저 졌어요. 예를 들어. 근데 이때 갚았으면은 1조 원이었던 거죠. 10억 달러가. 근데 시간이 지나서 환율이 올랐어. 오른 환율에 의해서 봤을 때 10억 달러는 1조 5천억 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빚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반대로 한편 개인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유학생이 있을 수 있고 수출 수입업자 있을 수 있고 관광업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유학 간 아들을 둔 엄마 입장에서 달러당 1,000원일 때 1,000원이어서 1,500원 됐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아들이 똘똘한 아들이, 그죠? 생활비하게 1,000달러만 해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아들 뭐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뭐 이러면서 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그냥, 그죠? 네, 난신적자입니다. 난신적자. 그죠? 엄마 등에 칼을 꽂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달러당 1,000달러 달라 했잖아, 얘가. 그죠? 그러면은 그 1,000달러는 100만원의 가치가 되어버리죠. 달러당 1,000원이었을 때는요. 근데 달러당 1,500원이 되었을 때는 엄마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150만원의 돈을 들여서 1,000달러를 붙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다른 수수료 그런 거 없다 가정을 한 거예요, 지금. 네. 결국 금전적 부담이 증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엄마가 등골이 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역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달러당 1,000원에서 1,500원 했을 때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5천만원짜리 차를 수출을 하게 되면은 5만 달러에 팔던 것을 33,333달러 가량으로 팔 수 있게 되었고요. 반대로 4만 달러, 해외에서 4만 달러 하는 벤츠를 이렇게 수입을 했을 때는 수입 시에 4천만 원이었던 벤츠가 6천만 원이 되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국산차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하면서 더 많이 내가 팔 수 있겠는데, 팔아서 수수료를 많이 남길 수 있겠는데, 반대로 수입업자는 수입 딜러는 야, 이제 국내에서 진짜 잘 안 팔리겠네, 아유 진짜 조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과 관광업자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제 오사카 가서 야무지게 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접니다. 네, 그죠?
오사카 가서 야무지게 놀고 싶어. 그래서 근데 100엔당 1000원인데 100엔당 900원으로 바뀌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야무지게 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상 여행 경비를 10만엔으로 잡은 거예요. 그때 환전 비용이 100엔당 1000원이면 100만원이 되는데요. 100엔당 900원이 되면 환전 비용이 90만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즉 저는 10만원을 더 싸게 같은 110만엔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죠? 10만엔 준비하려고 10만원 더 싸지게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멋있게, 그죠? 아사히 맥주 들면서 촥 따봉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여행 경비 마련에 대한 부담이 줄었고요. 관광업자 입장에서도 이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야, 그래 되면 가이드로서 할 일이 많아지겠는데? 완전 꿀이다. 야, 우리 노 들어올 때 바싹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 바싹 저어버리자. 뭐 요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요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율의 변화는요. 다양한 거시적인 그리고 미시적인 형태의 경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본차시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